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자인 제작 플랫폼 캔바와 대화형 AI 아바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사이트 DID를 활용하여 리캡 비디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리캡 비디오 만드는 방법은 패들렛 게시판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캡 비디오란 무엇일까요? 리캡 비디오란 이전에 했던 행사나 강의, 발표 또는 다른 내용의 요점을 요약한 비디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만을 잘 만들어서 요약한 비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특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여러분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는 추가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좀 심화해서 다뤄보고 싶은 마음에 드는 지문을 하나 선택합니다. 내용이 풍부하고 분석할 부분이 많은 지문을 선택하시면 좋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문을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참신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면 그래서 선택을 했다라고 이유를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혹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싶은 내용을 함께 발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법사항이 너무 특이해서 이 부분 해석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달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단계로 모의고사 지문 선택이 끝나고 이유까지 생각을 해봤다면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부터는 그 지문의 내용, 어법, 배경 지식 이런 것들 중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스토리보드를 만들게 됩니다. 스토리보드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그 스토리보드에는 여러분들이 짧은 영상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전개를 할지가 드러나도록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2023년 9월 모의고사 34번 지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지문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사고의 과정이 정보의 끊임없는 제거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지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도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왼쪽에 슬라이드를 구성하실 때는 슬라이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키워드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간단한 이미지나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스크립트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도입 부분에서는 영어로 인사하시고 그리고 몇 번 문항을 다룰 것인지와 그 문항을 선택한 이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부터는 선생님이 영어 또는 한국어로 둘 다 설명이 가능하게끔 선택권을 드릴 건데요. 나는 계속해서 영어로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설명을 하시면 되시고, 나는 한국말로 좀 더 내용 위주로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 영어에 대한 내용을 잘 분석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어법이 될 수 있고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배경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고민하면서 슬라이드와 스토리보드 내용을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하실 내용은 선생님이 빈칸으로 드렸는데요. 혹시 다시 재다운로드가 필요하신 분은 거기 쌤이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을 출력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요. 네, 그럼 이제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바로 슬라이드를 직접 제작하는 단계인데요. 슬라이드에 꼭 필요했던 게 아까 만들었던 캔바 슬라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녹음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캔바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은 3단계에 템플릿 복제 주소라고 써있는 게시물을 보시면 클릭 복제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템플릿을 복제할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뜨고요. 템플릿을 사용해 새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면 아마 여러분 로그인을 아직 안 한 상태라면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뜨시면서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을 선생님이 만든 거를 활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롭게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먼저 템플릿 복제했을 때 이름을 먼저 바꿔주세요. 클릭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작업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템플릿부터 바꿔야겠다 하시면 왼쪽에 선생님이 선택한 슬라이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Green Illustration English Less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탈출을 먼저 해주시면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디자인이 뜨면서 이 중에 어느 거나 원하시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걸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걸 선택하시고 만약에 쌤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하다가 나중에 삭제하겠다 하시면 새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선생님 슬라이드는 역시 그대로 1페이지에 남아있고 2페이지로 갔을 때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와 있어서 여기서 나는 제목부터 바꿔서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리캡 비디오 이렇게 타자 고치시고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신 다음 뭐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서 작성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 작성이 끝났다 하시면 위에 가서 위에 선생님 슬라이드를 삭제하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해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을 넣는다든지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요소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 화살표를 하나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화살표라고 검색하시면 되시고 영어 또는 한국말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검색 결과가 잘 나오는 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라고 검색했더니 여러 가지 화살표가 나오죠. 원하는 것을 넣고 그리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프레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탭에 있는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항사 추가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제목 추가를 하면 이렇게 큰 내용으로 제목을 바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이동하실 때는 선생님처럼 태블릿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있으시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된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이 잘 됩니다.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기 업로드를 하실 건데요. 잠깐 이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그때 사용하셔야 되는 항목이 업로드 항목이라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사진이나 비디오를 선택해서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보관함에 가서 내가 원하는 비디오가 있다라고 하시면 비디오를 선택해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 사진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해서 내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역시 쓰레기통 모양 눌러서 삭제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소에 가셔서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모두 보기 눌러보면 이런 식의 프레임, 액자 같은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이 프레임은 원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예쁘게 잘려진 형태로 나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이 동그랗게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프레임을 선택하시고 넣으신 다음에 사진을 그 안으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원하는 슬라이드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음성을 녹음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대본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보고 음성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음성 녹음은 만약에 내가 노트북이나 마이크가 장착된 컴퓨터가 있다라고 하시면 보카루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녹음을 하시면 되시고 선생님 저는 컴퓨터가 노트북이 아니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없어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주시면 되니까
늘 활용하셨던 패들렛에 오셔가지고 패들렛 게시판에다가 아무 게시말이나 녹음이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내용을 바로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녹음 버튼 눌러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오디오 레코더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 녹음 버튼 눌러서 바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녹음 파일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녹음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3단계가 완성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템플릿과 그리고 녹음된 그 파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활용하기로 한 게 2가지인데 캔바는 잘 활용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DID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실 겁니다. DID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과 음성 파일을 활용해서 대화형 AI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좀 더 시청자를 매력적으로 사로잡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4단계에 가시면 선생님이 DID 사이트 접속하는 주소랑 먼저 구글 아이디로 아이디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 DID 사용 방법 매뉴얼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접속부터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영상 만드는 방법을 쌤이 정리해 뒀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쌤도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접속하시면 화면 나오시고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누르셔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쌤은 지금 태블릿으로 접속을 해서 앱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태블릿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컴퓨터로 가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가신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컴퓨터에서 작업하실 때는 네, 역시 DID 사이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가시고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좌측 하단에 게스트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누르시고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구글로 로그인하겠다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가입한 그 구글 아이디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하시고 그리고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누르시고 원하는 사진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얼굴이 잘 나와 있는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사진이나 여러분의 AI 아바타 이미지 만든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원하는 걸 선택을 해봤고요.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것으로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 나는 만들어 놓은 사진이 없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 제공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셔도 됩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셔서 오디오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업로드 파일을 누르시면 보통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다운로드함에 보카로에서 녹음하셨던 음성 파일이나 아니면 패들렛에 녹음해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는 음성 파일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성 파일은 mp3로 되어 있죠. 그 mp3 파일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enerate Video를 누르시면 이 인물이 음성 내용을 말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Generate Video 누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디오 누르시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비디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디오를 클릭할 수 있게 나와요.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고 이걸 다시 컴퓨터나 아니면 태블릿에 받아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우측 상단의 점 3개 버튼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시면 이 내용이 여러분의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함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 가시면 여기에 mp4 형태로 나와 있을 거니까 mp4 비디오를 선택해서 이제 캔바에서 다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ID로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5단계로 완성된 AI 비디오를 이제 캔바 슬라이드 안에 넣어서 최종 mp4로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되는데요. 다시 본인의 그 슬라이드로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에서 이제 내가 완성한 그 비디오를 업로드를 해주실 거예요. 비디오 업로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로드 항목을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동영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하셨으면 다운로드 항목을 가셔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선택하시면 되시고, 동영상은 mp4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원하는 동영상이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을 선택해서 그 프레임 안에 이렇게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동영상을 클릭하면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전체 몇 초짜리 영상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예를 들면 나는 한 번에 찍긴 했는데 앞부분부터 10초까지는 2번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초 이후부터는 3번 슬라이드에 넣고 싶다 하시면 간단하게 동영상을 2번 넣어주시고, 여기 10초까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조절을 하셔서 나는 10초만 이렇게 넣어야겠다 하시면 넣어주시고, 두 번째에도 똑같이 아까 똑같은 영상 그대로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는 뒤쪽만 선택하겠다. 10초 이후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원하는 부분만 잘라서 2개의 파일로 나눠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가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오른쪽에 공유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면 파일 형식을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mp4 동영상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시면 컴퓨터에서 다운로드함에 저장이 되실 거고, 링크도 만들어서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제출하게 되는 패들렛 페이지에는 공개 보기 링크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반드시 최종 작업까지 끝나셨으면 우측 상단에 교사에게 보내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꿈꾸는 영어쌤을 선택해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모든 작업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캡 비디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슬라이드 주소도 공유하시고 완성된 동영상 잘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감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시 영상을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보시고 그리고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아마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면 앞으로 다르게 어떻게 활용하실지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리캡 비디오 꼭 활용하셔서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m Allie. Today, I'd like to share the key points of question number 5 from our mock exam practice. I chose question number 5 because it covers content that goes beyond what people commonly think. 우리는 일반적으로 학습이나 기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무언가를 쌓아가고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상대적으로 학습이나 기억이 무엇인가를 걸러내고 혹은 제거해가는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내용을 키워드로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핵심 문장은 The process of learning and memory are marked by a steady elimination of information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왜 도대체 정보의 elimination, 즉 삭제가 학습과 기억의 과정을 특징 지어주는 것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지문을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 본문에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a small amount that is most relevant to our individual needs, 즉 개인의 필요와 가장 관련 있는 소량, 핵심 부분을 잘 선별해내서 organize that into a usable stock of knowledge, 그것을 사용 가능한 지식의 저장고, 즉 지식체로 잘 구성하여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그 작업을 도와준다고 하니 친구들과 핵심적인 부분,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을 함께 예측해봐야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until the end. I really appreciate your time and support.